대통령의 주요 인사만 살펴보면 대략 그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 인사 배경을 끝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물은 오늘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후보자입니다. 세 자리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총리부터 좀 보면요. 지난해부터 대통령 권한 정지 그리고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5개월간 이어져 왔습니다. 예. 총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총리를 임명을 해야 그다음에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빠른 내각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임기 첫날에 국정원장 후보자를 우선 지명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를 보면요. 취임하고 한 달 뒤에 국정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김대중 정부와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일단 이 박근혜 정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외교 정책의 방향이 안 맞고 사드 문제 또 미국과 중국 등과의 외교적 대응이 시급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7월에 독일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미중일 정상과 만나는 자리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자, 직위를 지금 봤는데 인물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를 선택한 배경, 총리로. 예. 뭘까요? 일단 핵심은 호남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프로필을 좀 보면요. 전남 영광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지사죠. 오랜 정치 생활을 거친 만큼 검증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초대 총리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해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예. 네, 임 실장도 프로필을 좀 보면요. 전남 장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와 비서실장이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 고민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와 출신 지역이 같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단행을 했습니다. 임 실장은 66년생으로 만 51살입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었죠. 예. 51살이라면 역대 비서실장의 가장 최연소 아닌가요?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요. 이병환 비서실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동갑이었습니다. 51살이었는데요. 일단 과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합니다. 젊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적폐청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전 실장은 왕 실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석을 장악하고 수석이 각 부처를 장악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젊은 비서실장으로 자세를 좀 낮춰서 수석들 또 각 부처 장관들과 소통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하루에도 수차례 보고 있는데 문제 이제 이런 기조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뭐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요. 민정수석에 내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국 교수를 보면 대표적으로 비검찰 출신이고 법학자 출신입니다. 조국 교수를 임명한다면 말 그대로 이것도 적폐청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검찰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른바 라인을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또 무슨 라인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선 비검찰 출신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질 법무장관 인사가 특히 더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김수남 총장은 검찰총장은 금년 말까지 임기가 돼 있는데 원래는 12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말까지 가겠느냐 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기 보장 차원이라면 뭐 당연히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첫날부터 파격 인사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발표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면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청와대 수석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차관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새 장관을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요 보고 또 대통령 지시 이행을 차관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